아까도 건축주님 만나서 대화를 좀 했지만 정말 행복하게 지으셨다고 했어요. 원회사 만나서 자기를 막힘없이 날씨도 많이 도와줬고 트러블도 전혀 없었고. 네, 안녕하세요. 이도혁 건축가입니다. 제가 오늘은 완공주택이죠. 구미 산동읍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딱 기본형 스타일의 홈트리오만의 색깔을 가장 잘 나타낸 집이라고 하면은 바로 온대주택을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건축 면적 43평이고요. 경량 목조주택으로 집이 지어졌습니다. 총 건축 비용, 이게 제일 중요하죠. 부가세 포함 약 3억 2천만 원 정도의 완공된 주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따라오시죠. 오늘의 외부 영상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상에도 좀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비가 내리고 있어요. 하필 제가 영상 찍는 딱 이 순간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 상관없이 그냥 찍을게요. 영상 보실 때도 개념치 말아주세요. 오늘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땅이 좀 많이 넓은 편입니다. 약 200평 가까이 되는 주택 중에 일부는 주차장, 또 반층을 올려서 넓게 석재, 타일이라고 그러죠. 이노블럭을 저희가 쌓아서 담장부터 바닥까지 잔디가 없이 전체를 다 구성한 주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집의 매력 포인트는요, 젊은 건축주님이 사시는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을 설명할 때 뭐라 그랬죠? 가성비. 특히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과시하는 주택이 아니라 실거주하는 주택의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너무 과시하게 지으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외장재, 자, 목조주택의 대명사 스타코플렉스, 뭐 테라코트 플렉시텍스 같은 것도 있지만은 스타코플렉스 화이트톤, 그러니까 보통 베이지톤이라 그래요. 가장 많이 쓰는 거 충분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처마 같은 개념, 이 위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보통 3cm 이상 처마를 만들어놔요. 이렇게 하고 지붕만 잘 덮어 놓으면 누수에 대한 위험, 그리고 외벽 오염에 대한 위험은 솔직히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타일 말고,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석재 이노블록 타일 말고 다시 올라와서 석재 데크라 그러죠. 현무암 탄석을 통해서 석재 데크를 한 번 더 만들어줘. 이쪽에서도 한번 1차적인 생활, 야외 생활이 가능하지만은 한 번 더 내려와서 블록으로 쌓여져 있는 2차 야외 공간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셔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서 있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피트라고 그러죠. 불을 피울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여기에 이제 캠핑용 의자를 쭉 둘러서 앉고 이 안에서 바베큐 해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야간에, 특히 좀 추운 날 같은 경우에는 불을 피워놓고 이제 불멍이라 그러죠. 운치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단차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구배 자체가 확실하게 만들어뒀어요. 건축주님 자체가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놓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비 때문에 물이 찬다거나 그리고 뭔가 고인다던가 이런 거는 아예 없는 공간으로 건축주님이 직접 다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집의 하단부를 보시면은 이것도 약간 좀 노하우긴 해요. 바닥에서도 석재 데크를 통해서 한번 올라오긴 했지만 한 단 더 올리는 거예요. 하부 자체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물 청소나 할 때 오염에 대한 위험성이 더 적겠죠. 보통 이런 것을 파벽돌로 하는 경우도 저희가 많이 있어요. 문제라기보다는 같은 일체 화형되어 있는 판석을 하게 되면요, 좀 더 있어 보인다. 이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평 정도의 포츠 공간, 이 공간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 비가 들이치지 않겠죠. 그리고 이런 기둥 같은 경우에도 뭐 모양 같은 걸 낼 수도 있고 또 뚫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막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뭐 수납 공간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외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콘센트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함에 넣어가지고 저희가 안쪽에다 콘센트를 넣어놨어요. 저희의 모든 창호는 이건 창호 브랜드의 3중 시스템 창호를 다 쓰고 있습니다. 이제 프레임이 PVC냐 알루미늄이냐 정도의 차이만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면 되고, PV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랩핑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도장 개념. 그래서 솔직히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는 알루미늄이 좀 더 고급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가 차이는 30% 정도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열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고요. PVC가 훨씬 따뜻하다라고 하는데요, 못 느껴요. 너무 미비해요. 그러니까 PVC냐 알루미늄냐를 많이 고민하시는 거는 완벽히 디자인적인 외적인 미만 고민하시면 된다라고 설명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은 PVC로 돼 있고 외부만 랩핑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저희 좀 특징이, 보통 3중 시스템 창호다 그러면은 이 3중 유리가 3장인 것만 기억을 해요. 근데 이것 말고 단열성을 보려고 하면은 로이 코팅이 바깥에만 돼 있느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돈을 좀 더 추가해서 로이 코팅을 바깥 유리에도 하고요, 안쪽 유리, 가운데 유리를 제외한 앞 뒤로 로이 코팅 유리를 탔습니다. 그래서 로이 유리를 2장 끼기 때문에 기본적인 다른 주택들보다 따뜻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뭐가 튀어나냐면 결로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이 결로 생기는 것 자체를 무조건 하자다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기술력이라기보다는 유리 자체에 생기는, 습 때문에 생기는 결로도 있거든요. 하지만은 물이 줄줄줄 흘러내린다, 유리에서, 창호에서.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은 보통 이런 창호에서 이런 사이드
쪽에 좀 끼는 거 다 끼지 않고 부분을 낀다 그러면은 유리가 가진 또 집에 습기가 많은 문제도 있으니까요. 요거는 나중에 전문가들 통해서 한번 좀 하자 같은 것들은 좀 진단을 받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한테 이 유리에 대한 하자 진짜 많이 문의 들어와요. 저희 거 아니라 다른 집들에서 이상하다 독일식 시스템처럼 썼는데 자꾸 유리에서 결로가 생긴대. 프리미엄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린대. 제가 맞잖아요. 또 좋은 브랜드 쓰라고. 독일식 창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브랜드를 쓰냐가 중요하다. 솔직히 뭐 LG, KCG 같은 경우에는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전 별말 안 해요. 근데 뭐 이상한 막 브랜드들이 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브랜드들 막 본인이 좋다고 하는데 검증도 안 돼 있고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좀 안 썼으면 좋겠다. 난 개인적으로는 아마 또 이 영상 찍으면 밑에 막 줄줄이 막 창호업체에서 네가 뭘 아느냐 뭐 증거 있냐 할 거예요. 의미 없어. 어차피 답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댓글 안 달셔도 돼. 아셨죠? 이제 와볼게요. 앞쪽에는 이제 현무암 판석이 있었다고 하면은 옆에 쪽에 이제 기단부, 이게 저게 기초 높이예요. 기초 높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재료 분리를 끊고요. 아래쪽 이제 모노록 시멘트 타일을 저희가 붙여가지고 전체적인 느낌 밸런스를 유지해 주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밸런스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은 밸런스 맞아요. 이 스타코 플렉스를 완전히 아래로 내리기보다는 기초단 부분에서 약간만 이렇게 무게감 있는 거를 포인트로 주게 되면요, 훨씬 더 집이 안정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한 것 같죠? 아니에요. 저희가 다 고민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홈트리오의 스타일, 솔직히 이렇게 집을 짓는 사람은요, 저희가 처음이었어요. 다른 사람 우기지 좀 마세요. 이렇게 집을 짓고 정확히 천막을 왜 이렇게 내야 되고 어떻게 마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를 설명하고 책으로 내고 제가 강연을 한 거는 저희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흔히 보는 주택들이잖아요. 아니에요. 디테일이 틀려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같은 가방이라 해도 명품과 아닌 거 짝퉁의 차이는 많이 크잖아요. 물론 순수하게 가죽감만 따진다라고 하면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저희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너희 회사 운영하냐는데 저희가 제일 잘 돼요. 저희가 계약이 제일 많고 공무사도 다 계약이 마감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혹시 계약을 의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찍 찾아오세요.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계약을 한다. 근데 저희도 1년에 본공사 15채, 가공사 15채 30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 시드 안에 못 들어오게 되면은 계약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급박하게 오지 마시고 미리 오셔서 상담을 받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관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성우스타 게이트라는 이제 현관문 브랜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베스트냐, 제일 좋냐 물어봤을 때는 제일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좋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원목이나 더 다양한 디자인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저희한테 와서 영업을 할 때 또 뭐 장점을 막 설명을 해요. 좋은 건 알겠어. 문제는 현관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한 200만 원대에서 고른단 말이죠. 근데 만약 500만 원, 1000만 원짜리까지 가는 것들 현관문에 있으면은 좋은 건 알겠는데 현관문에 1000만 원까지 투자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차라리 그거 있으면 딴 거에 투자를 하지.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은 젊은 건축가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건축주님이 예산이 충분하다, 나는 돈이 막 뭐 넘쳐나서 난 더 써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오해하시는 게 제가 쓰지 말라가 아니라 집을 지을 때 저희 했을 때는 전원주택이 집을 짓는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땅값이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집에서는 적정 수준 이상에는 돈을 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조언을 드리는 거지, 쓰지 말아라, 이건 안 좋다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저희 애들의 이 영상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부 좀 들어가 볼게요. 따라오시죠. 안녕하세요, 홈트리오 임성재입니다. 지금 구미 주택 1층에 현관에 들어와 있는데요, 현관에 들어서면 항상 이 집이 어떻겠구나 라고 상상이 돼요. 바로 바닥의 타일과 거실의 타일이 연결이 됐어요.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현관 타일과 거실 타일이 연결이 되니까 훨씬 더 깔끔하고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지금 그렇게 폭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 사이즈를 고려하면 한 1800에서 200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게 느껴지지 않는 거는 이렇게 따뜻하고 밝은 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은은하게 조명이 설치가 돼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문도 이렇게 2연동 3연동이 아닌 이렇게 스윙이 되는 중문이 설치가 되고 가운데는 유리가 픽스가 돼 있어서 훨씬 더 깔끔하고 넓어 보이죠. 중간에 프레임이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문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한 1800에서 2000 정도 되는 현관 폭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중문이 어떨까, 상당히 깔끔하고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들어섰습니다. 들어섰고 바로 정면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그리고 계단에 하부 창고가 있어요. 바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는 얘기는 동선이 상당히 짧아서 편리하다. 이 집의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층에는 방이 없고요. 2층에 방이 있는데 현관 들어와서 바로 방으로 올라갈 수 있어서 동선이 짧아서 편리한 구성이 돼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계단 옆으로 이제 하부 창고가 있어요. 이 집의 1층 층고가 2,700 정도, 여기는 조금 다운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에어컨 때문에 2,700 정도 되고, 계단을 바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정면에 이렇게 큰 하부 창고가 생겼어요. 거의 불편함 없이 거의 끝까지 들어올 수 있는 정도 수준이고, 이 안쪽까지 고려한다고 보면 상당히 많은 약을 적재하고 보관할 수 있는 꽤 그럴싸한 창고가 생겼다. 그래서 계단 하부는 오픈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창고 대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편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확실히 현관부터 이어온 타일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으니까 상당히 깔끔하고 넓어 보이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벽지, 화이트 톤의 벽지와 어울려져서 훨씬 더 모던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거실 한 2,700 정도 층고고, 여기는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250 내외가 다운이 돼 있고요. 요즘 추세로 보면 이렇게 직접적인 조명이 없고 타공된 간접 조명을 설치를 해서 조도를 맞추죠. 이것들을 일부를 끄고 켜서 원하시는 밝기로 조절이 가능한 시스템을 많이 시공을 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디밍이 되는 제품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고장의 우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개를 설치를 해서 껐다 키면서 조도를 맞춘다. 그래서 직접 조명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간접 조명을 여러 개를 설치를 해서 원하시는 밝기로 맞춰서 생활을 하시면 좋다. 그리고 훨씬 더 분위기가 좋고 깔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 벽에 이렇게 그림을 걸 수 있게 레일을 설치를 했고요. 그림이 걸려 있었다면 아트월이 따로 시공이 안 된 이 집에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 하얀색 벽지는 마치 지금 내부에서 보면요, 이게 벽지라는 생각이 잘 안 들고요, 도장한 것 같습니다. 약간 페인트 도장한 느낌이라서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아, 도장했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깔끔한 벽지로 시공이 돼 있어요. 요새는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도장을 하지 않아도 도장과 흡사한 거의 유사한 느낌을 내는 벽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벽지를 시공을 해도 충분히 원하시는 느낌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트월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미술품을 한쪽에 걸어서 아트월 대신 해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층에 공동 화장실인데요. 보시면 손을 씻고 할 수 있는 이 세면대가 밖에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물론 아직 수전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그리고 안쪽에는 샤워와 변기가 있죠. 사이즈는 일반적인 폭을 가진 사이즈예요. 한 1800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길이는 벽이 있다 보니까 2800 내지는 3000 이 정도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이렇게 손을 밖에서 씻을 수 있는 형태의 화장실을 많이 구성을 하죠. 물론 이런 이제 벽들이 있다 보니까 길이는 조금 더 차지를 하지만 훨씬 더 보기 좋고 깔끔한 구성을 할 수 있다, 분위기나 원하시는 연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화장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가기에 앞서서 이렇게 가운데 공간 분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기둥이 하나 있고요. 거실의 이 길이와 주방의 길이를 합치면 거의 8m가 넘어갈 것 같아요. 8m가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게 장스판이다 보니까 이런 기둥이 없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 기둥을 설치를 했어야 할 거고요. 구조적으로 이 기둥을 설치하는데 좀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예 공간을 분리를 하면서 안쪽에서 보면 수납을 할 수 있는 장을 같이 짰어요. 그래서 이 기둥 하나로 공간 분리와 이런 수납까지 같이 구성하는 일종의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공간이 넓지 않게 설계되는 집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넓게 설계가 되고 중간에 부득이하게 기둥이 설치가 돼야 되는 집들이라면 이렇게 기둥을 활용한 어떤 구조적인 인테리어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보시면 상당히 많은 양을 수납할 수 있거든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식탁이 놓일 자리예요. 남쪽이고요. 그다음에 서쪽이에요. 지금이 거의 해질 시간이 이제 다 돼 가는데 이 집의 남쪽, 그다음에 서쪽 이렇게 창이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조명을 켜놓긴 했지만 낮부터 봤을 때 상당히 밝았어요. 집이 조명을 굳이 켜지 않아도 서쪽에 창을 내는 걸 많이들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조금은 꺼려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하지만 이렇게 서쪽에 2m가 넘는 픽스 창을 설치를 해 놓으니까 전망도 그리고 채광도 상당히 좋다. 그래서
서쪽의 창을 과감히 내셔도 다른 가리는 게 없다면 과감히 내셔도 상당히 이제 개방감이 있다는 걸 느끼고요. 그래서 설계를 하거나 시공하실 때, 특히 설계하실 때 서쪽의 창을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서쪽의 빛은 깊게 들어와서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해질 무렵에 집 안에 조도 그리고 따뜻한 느낌은 지금 영상으로 다 담아낼 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서쪽 창도 괜찮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방이에요. 상당히 깔끔하게 디귿자 형태로 주방이 이루어져 있어요. 식탁을 바라보면서 요리와 조리를 할 수 있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선이 짧아서 상당히 주방에서 무언가를 하기에 원활하죠. 냉장고, 조리, 여기서 헹구고 씻고 여기서 요리를 할 수 있고 이런 구성이고요. 요새는 많이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인덕션을 사용을 해서 주방을 구성을 하죠. 그리고 가스를 사용하거나 불을 켤 일이 있으면 보통 이제 다용도실을 많이들 선호하시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환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자체적으로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내려와서 크게 달리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직접 환기만 한 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서 직접 환기 될 수 있도록 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제 다용도실이에요. 보통 다용도실을 구성하는 많은 분들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포켓 도어를 설치를 해서 보기 싫은 것들을 가려 놓으시고 이렇게 열어서 들어가면 다용도실이 있고, 보통의 경우에는 다용도실과 거실이 단차가 생겨서 한 단 내려가고 여기 물 쓰는 공간이 조금 마련이 돼 있고 이런데, 이 집 같은 경우는 타일 바닥 마감이 그대로 와요. 레벨도 같고, 그리고 문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고 이렇게 아치 형태로 보기 좋게 몰딩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 이어져 오는 이 장이 그대로 안쪽까지 이어져 옵니다. 그리고 이제 쓰시는 냉장고가 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아직은 가스 이런 게 설치가 돼 있지 않지만 버너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가스 렌지를 여기다 놓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조리를 하실 수 있는 이런 다이가 마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에 장이 있는데 이 장 안에는 보기 싫은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분배기와 보일러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서 같은 다용도실인데 이렇게 느낌이 다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폭이 좀 넉넉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도 뭔가 부족함이 없는 되게 여유 있는 공간,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깔끔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세탁기 건조기가 일체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서 이 점이 이 다용도실이 다른 집들과 조금 다른 점이다. 이 집 1층의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막혀있지 않고 연결이 돼 있어서 시야가 띄어 있으며 보기 좋게 깔끔한 마감을 했다는 거. 그래서 다용도실도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상당히 많은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위쪽 상부까지. 이 집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층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집의 1층은 약 20평 정도 돼요. 근데 이제 방이 없고 거실, 주방, 계단실, 화장실 정도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뭐 부족함 없이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바닥에 타일과 벽지, 그다음에 조명이 어우러져서 상당히 밝고 모던한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다용도실과 주방이 일체화돼서 훨씬 더 사용하기 좋고 보기 좋게 마감이 됐다. 그리고 기둥을 활용한, 장수판을 커버할 만한 기둥을 활용한 인테리어, 그리고 그에 따른 수납 공간으로 아이디어를 살린 인테리어 마감이 됐다. 이렇게 이 집의 1층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2층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홈트리오 정동훈 건축가입니다. 자, 오늘은 구미주택 2층으로 올라와 봤는데요. 2층으로 올라올 때 이 계단을 보게 되면 일반 주택보다 참이 하나가 더 있어요. 계단 참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참이 하나 더 있음으로써 올라오고 내려갈 때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또 시각적으로 위화감이 없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건축주님들께서 한번 유심히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손수침, 원래라면은 계단에 안전바가 있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이제 벽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탁 트여 있는 위에 공간과 또 안전하게 벽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서 건축주님들께서 다니실 때도 위화감이 없이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놨고, 2층이 가장 큰 특징은 2층은 1층과 달리 방으로만 이루어진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라오자마자 여기 있는 방들도 2층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방으로 들어오게 되면 방마다 사이즈가 다 비슷할 텐데, 이 창, 대형 픽스 창과 함께 이렇게 독일식 시스템으로 열리는 이런 창들을 넣어놔서 여기 사용하시고 있는 아드님, 따님들께서 사용을 하실 때 일반적인 자녀방 사이즈에 비해서 조금 더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건축주님들 자녀분들께서는 조금 더 공간을 또 넓게 쓸 수도 있고, 여기 책상을 조금씩 두더라도 얼마든지 자녀가 큼에 있어서도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는 방 사이즈가 된다. 그리고
붙박이장을 한 면에 다 설치를 해서 개인의 옷을 여기다 다 넣는 건 힘들겠지만 이 방에서 생활할 수 있을 때 이 정도 붙박이장 사이즈면은 완벽히 소화할 수 있다는 것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붙박이장을 이렇게 말끔히 설치를 하고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을 한 단 다운을 시켜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 방에서 자녀분이 생활하실 때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리고 이 대형 통창을 통해서 당연히 여기 블라인드가 생기겠지만 답답함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도 이 방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방의 사이즈가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이쪽 방도 보시면은 거의 동일한 사이즈의 방이 있습니다. 창문의 위치만 다르고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그리고 자녀분들께서 아직 공부하실 나이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책장 이렇게 있습니다. 완전 공부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요새 이런 시스템들이 워낙 잘 나와 있어서 건축주님들, 자녀분들께서도 공부를 하실 때 워낙 쾌적하게 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멀리 있는 이런 풍경들을 보고 우리 집의 파이어피트라든지 우리 집의 마당을 또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스트레스가 좀 많이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똑같이 붙박이장이 있어서 한 사람이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 자, 사실 제가 처음에는 여기가 1층과는 다르게 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2층은 가족실도 이렇게 만들 정도로 또 평수가 있는 집입니다. 왜 가족실이 있냐? 이 집은 드레스룸을 선택을 하지 않으셨어요. 드레스룸을 빼고 이렇게 가족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 여기 뷰창을 통해서 느껴지는 태양의 채광이라든지 그리고 환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가 만약에 드레스룸이었다면 이런 채광도 느낄 수 없을 뿐더러 또 환기도 없고 과감히 이렇게 선택하셨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쪽 벽면을 전부 다 수납장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정도 수납의 상태라면요, 아주 작은 드레스룸 있죠. 드레스룸 정도의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각자 방에 붙박이장이 다 있고 나머지 이제 계절 옷들이라든지 어떤 계절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붙박이장을 통해서 많이 수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건축주님들께서 과감히 선택을 하셨고, 모자란 부분은 바로 이쪽에서, 자, 이쪽 다시 오게 되면은 붙박이장에서 모자랄 수 있는 수납 공간을 이렇게 윈도우 시트 아래를 통해서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건축주님들께서 이런 혼합 적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고 캐치를 해두신다면은 내 집에도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쪽은 가족실 개념으로도 쓰기도 할 텐데 이쪽에서 이렇게 앉아서 책을 읽고 있노라면은 사계절 풍경 보면서 건축주님들께서 많이 마음의 여유를 찾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런 것들은 설계 때 건축주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드레스룸을 할 거냐, 드레스룸을 포기하고 내 가족실을 선택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나온다는 점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쪽은 안방이 될 텐데요. 안방을 보게 되면 이면이 이렇게 창으로 감싸고 있어요. 이쪽에서도 채광이 되고 이쪽에서도 채광이 돼서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이 방은 해가 지지 않는 방이다. 건축주님들께서 이러한 뷰나 또 채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건축주님과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설계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쪽에 침대가 이제 설치가 돼서 이쪽을 보고 있으면은 마당을 보고 있을 때와 이쪽 뷰창을 보고 있을 때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마당을 볼 때는 우리 집 마당이 워낙 우아하고 예쁘잖아요. 마당을 보고 있으면은 진정한 상징을 소유하는 건축주님들의 느낌이 나요. 이 집의 주인 나다. 그리고 진정한 이 상징, 가치를 소유함으로써 느껴지는 자부심, 이런 것들이 여기서 느껴지기 마련일 텐데, 아까도 건축주님 만나서 대화를 좀 했지만 정말 행복하게 지으셨다고 했어요. 원에서 만나서 자기는 막힘없이 날씨도 많이 도와줬고 트러블도 전혀 없었고 짓는 동안 가족분들의 도움도 많이 받아서 또 추가적인 옵션 사항도 많이 설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집 수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정말 이 집은 단순하면서도 명쾌하고 확실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드레스룸을 없앨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방을 통해서 전부 다 이렇게 장을 설치를 하셨고, 이 장들이 굉장히 수납력이 좋은 장들을 선택을 하셔서 깊이도 좀 있고요. 그리고 건축주님께서 그렇게 짐이 많지는 않으시답니다. 그래서 건축주님들께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셨고 화장대마저도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셨다. 그만큼 짐이 없으시다. 여기에 이런 장을 설치를 하셔서 건축주님들께서 반팔티 같은 것들은 접어서 갤서 적재가 가능하잖아요. 여기다가 아마 쓰실 예정 같으신데 또 이런 것들도 하나씩 놔두셔서 활용도 굉장히 있게 쓰실 수 있을 것 같다. 이 집에는 선택과 집중을 한 게 많아요. 원래 안방에 가게 되면은 안방 전용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또 2층에 오면 2층에 또 공용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과감히 다 포기했습니다. 2층에 이렇게 컴팩트한 화장실, 이 정도
정도 평수의 집에는 원래 화장실이 한 3개쯤 있어요. 2.5개나 3개나 이 정도 있는데 여기 화장실도 좀 커요. 생각보다 큽니다. 센치로 따지자면 한 50cm나 40cm 정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여유로워요. 여기에 제가 한 사람이 이렇게 있어도 될 정도 여유롭고, 여기도 여유롭고, 여기도 여유롭고, 욕조도 들어가서 샤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이렇게 한 집은 되게 새롭습니다. 건축주님들께서 구성만 따라가지 말고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내가 이 집을 통해서 어떤 곳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를 선택을 하시게 된다면 이 집이 100점 만점 집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건축주님께서 오늘 저와 나눈 대화에서 얼굴의 표정은 굉장히 행복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희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남의 집을 잘 지어드리는 게 주된 직업이기 때문에 건축주님의 그 행복한 미소를 봤을 때 이 집은 참 잘 지어줬구나. 그래서 이 집 프로젝트의 평가를 내리자면 저는 건축주님의 표정이 다 했다. 그래서 100점을 주고 싶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설계상으로는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 이건 아니야. 난 드레스룸 있어야 돼. 난 또 화장실 한 개 더 있어야 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으나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이러한 집들도 이 정도 평수에서 구성을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것들도 한번 꼭 되짚어 볼 수 있는 주택이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